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적게도 자지만 실제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환자분들 보면 자려고 누웠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잠이 잘 안 온다던가, 아니면 일단 잠은 들었는데 한 두세 시간 되면 깨고 또 두세 시간 자고 깨고 이렇게 잠이 조각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번 자다 깼는데 뭔가 다시 잠을 이루기가 너무 힘든 분들도 많아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뭔가 잘 잔 느낌이 없고 개운치도 않고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다음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에는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그 수면에 효과가 있다는 어떤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너무나 밤에 잠을 자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일은 노력해서 얻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낮 동안 생활을 잘 했으면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애쓰다 보고 또 잠이 안 온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또 다시 불면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거에 의해서만 불면이 일어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너무 기뻐도 잠이 잘 오지 않고 또 너무 슬퍼도 잠이 잘 오지 않고 몸이 어딘가 아파도 잠이 오지 않고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즉, 내 몸에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이것은 불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못 자서 힘들다, 일상생활이 힘들다 하는 경우는 단기간적으로는 어떤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반복되고 장기화된다면 무엇이 내 좋은 수면을 방해하는가, 그것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을 할 때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이유는 바로 내 낮의 생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밤이 돼서 잠 못 이루는 거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낮에 내 생활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의 불면증으로 고생받는 환자분들을 쭉 진료를 하다 보면 그 심리적인 기저에는 불안과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감정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어느 한계치를 벗어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신호가 우리 안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두려움, 공포라는 신호를 켜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예로 아마존에 있는 소수민족, 이렇게 애정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책 중에 잠들지 마, 거기 뱀이 있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이어서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 자리에서 오래 이어서 자다 보면 야생동물이라던가 이런 것으로부터 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공포감이 우리 안에는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문명사회를 살면서 그 공포감이 잠들어 있다가 어떤 불안이라는 신호가 너무 증폭되면 그 불안이 그 공포를 일깨워서 불면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이유들을 일단은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안과 공포라는 신호를 줄이기 위한 어떤 생활 방식의 변화도 매우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성인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짧다고 하죠. 그런데 현대인의 질병 사망률 1위는 바로 암이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적게 자는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 그리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이런 암이라든가 어떤 자살과 같은 사회적인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일으킨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자는 것은 매우 건강에 중요하고, 이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낮 동안의 생활에서의 불편감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권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추 생강차입니다. 대추차, 생강차는 많이들 드셨을 텐데요. 실제로 한번 대추 생강차가 끓어오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대추의 달콤한 향과 생강의 향긋한 그런 것들이 쭉 올라오면서 뭔가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추는 실제로 어떤 임상 데이터들을 보면 어떤 자양 강장 작용이 있어서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도 좋고요. 근지구력도 키워주고 세포 수준에서의 면역도 촉진하고 항산화, 항종양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먹는 대추와는 조금 다른 멧대추의 씨앗을 산조인이라고 해서 불면증에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대추의 과육에도 어떤 진정이나 최면과 같은 중추신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에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 처방에서 대추는 실제로 어떤 성질이 맹렬한 그런 약재들의 약성을 좀 완화시켜주고 중화시켜줄 목적으로도 쓰는데요. 그렇게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좀 거칠고 힘든 사회에서 상처받은 우리들을 이런 대추가 좀 위로해준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과 식재료가 그렇듯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대추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평소에 위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그 양을 조금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또 비만이라던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대추의 양을 잘 조절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추를 그냥 통째로 끓이기도 하지만 대추차를 끓일 때 대추 살만 벗겨내서 생강과 함께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서 조금 옹글게 쭉 약불로 오래 끓이면 대추와 생강이 완전히 이제 약간 으깨질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체에 걸러서 그 걸은 것을 한 번 더 끓이면서 물을 부어서 농도를 조절하고 마실 때 단맛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 꿀을 조금 더서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약을 이야기할 때 약방의 감초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약 처방에서 실제로 보면 대추와 생강이 서로 배합돼서 약의 어떤 소화흡수라든가 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추, 생강이 함께 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추와 생강은 서로 궁합이 참 잘 맞아요. 그래서 생강이 들어가서 대추가 아까 말한 대추의 소화장애를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대추는 생강이 어떤 발산하는 그런 기운들을 조금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면을 위주로 대추 생강차를 마셔야겠다 하면 대추의 비율을 좀 더 생강보다 높여주고요. 내가 감기 예방을 위해서 또 대추 생강차를 응용해야겠다 하면 대추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생강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불면과 감기 예방, 이 두 가지 모두에 한번 대추 생강차를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